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을 가지고 서울 서부권에 관련된 도시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서부권은 상암 수색을 강역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잡혀 있고요. 국제적으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입니다. 상암 수색의 가용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서울 도심의 일자리 업무지역인 여의도라든가 용산과 기능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고 산업축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상암 수색 강역 중심은요, 업무에 관련된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고요, 수색역 일대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 가용지 개발이 잡혀 있고요.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재차 포함된 개발 방향입니다만 서부권의 발전은 4개의 서울시 권역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도 사실 언제 착공할지도 미지수이고요. 상암 랜드마크 초고층 재추진 발표가 났지만 이로 인해서 뒤로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암 DMC 초고층 랜드마크 추진 발표는 서울시의 당근책이 이기도 한데요. 마포 쓰레기 매각장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발표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랜드마크 초고층 사업에 과연 누가 뛰어들지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사업 대상자가 나오는지 꼭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라든가 은평 공영차고지, 마포 농수산물시장 부지 등에 아직 이용하지 않은 유휴 부지들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많이 담겨 있고요. 덕은지구와 바로 붙어있는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는 DMC를 지원하는 업무와 여가, 문화, 주거 복합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동지구와 맞붙어 있는 은평차고지 개발은 2015년부터 발표된 얘기인데요. 선거철마다 공약에 나올 뿐이지 실상 추진 속도는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은평구의 2023년 연간 예산은 1조 870억인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23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60층 높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바로 앞으로 들어오는데요. 위치가 너무 좋죠. 이곳은 축구장 15배 크기의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입니다. 부지의 면적은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50만 제곱미터이고요.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서 주거 공간은 약 800세대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암동 랜드마크 재추진 사업보다 실효성은 오히려 서울혁신파크가 높아 보이는데요. 이유로 들자면 부지 자체가 시유지라서 매각 절차가 필요 없고요. GTX A 계통과 3호선 이용으로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이 받쳐주고 직줄하게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이라서요. 기업이든 산학이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암 DMC 랜드마크 추진보다는 사업 추진이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 서부권의 교통 대책으로는 서울 도시철도 사업에 속하는 서부선이 있는데요. 이 서부선은 서북과 서남을 가로지르는 노선이고요. 사업자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고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빠르면 연내 착공이 희망적으로 보이고요. 29년 개통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은평군의 정차는 세전역과 충암고 즉 명지대 인근 두 곳에 정차하는데요. 지하철 6호선 밖에 없는 은평구에 서부선이 들어오면 신촌과 여의도를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요. 고양선은 세전역에서 환승이 가능한데요. 현재 고양시는 서부선을 고양선과 직결 연결을 요청하고 있고요. 고양선의 경우 사업자인 LH와 고양시 지자체가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직결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고양선 역시 2029년에서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선과 서부선이 직결 연결이 되면 고양시 덕양구의 시민들은 서부선을 통해서 5개의 노선 환승도 가능해지고요. 이 외에도 서부권의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경의중앙선 지선 구간을 지하화한다든가 통일로 같은 경우는 은평 새끼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있는데요. 이 서북부 연장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서 예타에 한번 미끄러졌고요. 다시 한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도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변북로를 입체화해서 한강과 연계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2040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경의중앙선부터 강변북로까지의 계획들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계획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2030 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았고 다시 2040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비전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안에 있지만 어떠한 가업들이 우선순위로 대두될지는 지자체와 또한 해당 국회의원들과 해당 구청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또한 시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안에 없었던 내용들인데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로 은평구 안에 떨어진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2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 안에 없던 내용들이 우선 가업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시마다 있는 기본계획은 기본으로 알고 있대.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새로운 이슈들도 잘 점검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마다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